오른쪽 빌딩은 고대 왕국의 공장을 의미함. 일부러 공장 연기를 표현한 게 보임. 베가펑크가 고대 왕국은 높은 수준의 과학력을 갖고 있다 했음. 그 공장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옮기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의 20인이고 맨 아픈 힘, 옮기는 건 태양의 힘, 마더플레임과 비슷한 인 듯함. 금단의 태양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옴. 이 태양의 힘과 우리노스, 즈니샤에 겹쳐 있는 배를 즈니샤를 이용해서 레드라인, 오른쪽의 뱀까지 옮김. 그 뒤 태양의 힘으로 우라노스를 움직이게 해서 나무, 지브를 레드라인으로 옮김. 난 개인적으로 이 이브가 마리조아의 국보가 아닐까 싶음. 여기서 즈니샤의 원죄가 나옴. 달에서 온 최초의 20인을 도와 이들이 레드라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해줌. 우라노스, 태양의 힘을 한꺼번에 옮기려면 즈니샤 정도는 됐어야 됨. 1. 루피 꿈의 끝을 아는 인물. 루피가 동료들 앞에서 꿈의 끝을 또 말할 리는 없을 거고 이미 루피 꿈의 끝을 아는 야마토는 이미 동료로서 들어올 자격이 채워진 거임. 2. 야마토의 꿈. 코즈키 오뎅처럼 살려면 라프텔에 가서 원피스 정체를 알고 세계의 진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야마토가 꿈을 이루려면 루피 배에 타는 수단밖에 없음. 3. 호칭 변경. 루피는 와노쿠니 편 연재 동안 야마토를 야마오라고 불렀었지만 와노쿠니 편이 끝날 무렵에 호칭을 야마토로 바꿔줬음. 오다피셜로 루피가 별명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건 평생 기억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런다고 함. 물론 조상이 루피의 양익이긴 하지만 그런 상징적인 부분 말고 전투력만 따져보면 조로 바로 다음이 징배인 듯. 그 이유는 1. 상디는 전투가 본업이 아니다. 상디는 요리사가 본업이며 일당 내 직책은 저격수인 우소보다도 전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2. 상디의 본업이 전투력과 시너지를 이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로는 본업이 소드맨이기 때문에 전투와 전문 기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징배는 주특기 중 하나가 수영인데 바다와 같은 물이 많은 곳에서 싸울 시 독보적인 활약을 할 수 있으며 공격 기술인 어인공수도와 어인유술이 이 특성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반면 상디는 본업인 요리와 전투 능력 사이에 그 어떤 연관성도 없으며 오히려 손을 봉인해서 싸우는 요소가 신념에 박혀 있다. 즉 본업이 전투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리. 3. 상디는 여자를 못 때린다. 구사 해적단과 미래가 전쟁할 시 상디는 활약할 수 있을까? 결론. 사실 조상징 셋 사이의 전투력의 차이는 고만고만한 차이일 테지만 상디는 너무 많은 제약 요소를 스스로에게 걸어버렸다. 이제 컨셉질 그만하고 여자도 좀 때리고 주먹도 좀 쓴다면 조로랑 동급이거나 그 이상 아닐까 싶음. 해적왕의 오른팔 왼팔.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선장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오른팔은 생중계 보면서 관전, 왼팔은 멀리 떨어진 엘바프에서 동굴 비읍지 탐험. 해적왕과 몇 번이고 생사를 걸고 싸웠고 심지어 크게 대패해 수많은 동료들을 잃었던 해적왕의 숙적은 그 해적왕이 체포되니까 단신으로 전성기 가푸센고쿠가 지키는 마린포드로 쳐들어가서 싸움 걸고 결국 패배해서 임펠다운에 수감됨. 오뎅처럼 산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라프텔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 시불딱인지 모르겠음. 오뎅처럼 산다 보댕이 했던 거 똑같이 한다 이딴 게 아님. 그 논리대로면 야마토는 다이묘를 해야 하고 아카자야 구남자같이 9명의 수하를 두는 게 먼저지. 왜 라프텔을 먼저 감? 오뎅처럼 산다는 건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 이거임. 얘는 과거에서부터 속박된 채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았으니 자유롭게 살아가는 오뎅을 동경하게 된 거임. 야마토가 동경한 오뎅은 라프텔을 간 도댕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도댕인 거임. 실제로 야마토는 와노쿠니 곳곳을 유랑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오뎅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걷는 게 아님. 여기서 야마토가 말한 부분은 나는 코즈키 오뎅처럼 자유롭게 살겠어. 처럼 자유롭게라는 부사를 생략한 거라 생각함. 그리고 또 뭔 시발 이름 제대로 쳐불렀다고 동료이 지랄병 쳐하는데 아이시바라 그러면 모모노스케랑 키네몬도 동료냐? 행콕도 동료고?
야마토를 어떻게든 동료로 만들고픈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좀 받아주지. 개혁지의 원알목 같은 소리나 줄창 쳐해대니 야마토 동료론이 족병신 같다 여겨지는 거임. 이거 보고 충격 먹음. 그전까지 무장색이 시커매지는 건 독자를 위한 시각적 장치인 줄 알았음. 실제로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장색 쓰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까매지는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무장색 쓰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 새끼 시꺼매졌다고 리액션해서 충격받음. 아니 독자 눈에만 까만 게 아니었다고? 시발 정상전쟁에선 까매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설정 추가하는 게 맞나? 이런 느낌으로 당시에 개충격 먹음.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유대교와 예수의 관계를 알고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몇몇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약속의 땅을 주는 강한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는 전쟁을 일으켜 유대인을 해방하지도 로마의 황제와도 싸우지 않았거든. 나는 이런 서사가 원피스에도 이어졌을 거라고 봄. 대노예 시대 노예들을 본인들의 해방해줄 신을 꿈꿨고 그들의 바람을 통해 악마의 열매의 기원과 비슷한 느낌으로 니카라는 존재가 탄생함. 하지만 루피처럼 영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노예들을 착취하던 신과 싸웠지만 결국 실패함. 그리고 이 세계에선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2의 니카가 탄생함. 하지만 이 니카는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이 많이 섞였는지 티치나 지백과 같은 분명 세계와 싸우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긴 하지만 악인의 탈을 쓴 해방의 전사였음. 그래서 이 세계의 설명을 보면 태양신이라고 칭하지 않고 태양이라고 존경과 숭배의 의미인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이 세계 글 자체에 상당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풍김. 아마 이 시기부터 뒤에 일족이 이등분 된 거라고 봄. 루피 계열과 티치 계열. 그리고 제3세계에선 사람들이 바랬던 두 모습의 해방의 전사가 다 강림한 세계가 온 거지. 생각보다 무지 강하게 나오겠네. 로저, 레일리, 가바니 종이 한 장 차이로 묘사되는데 뭐 소수 정예인데 당연히 하나하나가 존나 강해야 맞기도 하지만 비슷하게 빨간 머리 해적단이 딱 로저 해적단 오마주 느낌이라. 여기도 몇 없는 부선장 직함이 있고 대놓고 샹크스의 버금가는 이라고 묘사된 거 보면 당연히 벤 베크만도 사황 대장에 비비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 얘는 어떻게 그려질라나. 총은 당연히 무술모일 거고 발이나 초기에 나왔던 총 들고 완력으로 때려잡는 완전한 무투파 스타일일지 존나 궁금하네. 이거면 존나 간지나긴 할 듯. 지금은 비비랑 같이 활동하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와포루는 검은 수염의 편에 붙을 것 같음. 검은 수염을 두려워했지만 막상 만나면 그 의견이 꽤 잘 맞아서 죽이 잘 맞는 관계가 될 것 같음. 검은 수염의 목적도 레벨리 참여가 가능한 왕이 되는 거고 그걸 이뤄낸 와포루의 노하우도 필요할 것이고 둘의 사고방식이 꽤 잘 어울리자ным. 그리고 검은 수염은 반드시 샵록의 검인지 능력인지를 원할 거임. 그게 펑크 프리드처럼 검의 열매를 먹인 거라면 검은 수염은 그 검을 손에 넣고 싶어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검은 수염이 검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할까? 난 먹어치울 거라고 본다. 근데 그 과정이 와포루의 우거구거 열매의 능력을 통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임. 와포루의 능력으로 검은 수염과 케르베로스 검을 동시에 먹어치우고 열매 능력으로 강제로 합성. 그런 우회법으로 검은 수염은 세 번째 열매 능력까지 손에 넣는 거지. 물론 검은 수염이 노리는 열매들은 지옥의 신의 권능으로 세트로 먹어도 지장이 없는 원래 하나의 열매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에 이미 사물의 열매를 먹인 상태를 기준으로 와포루가 여전히 주요 등장인물로 활약 중이기에 엮이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임.